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6개월 안에 원하는 외국어를 네이티브 수준으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한글은 우리에게 큰 경쟁력이고 엄청난 축복이지만 동시에 외국어는 남녀노소 누구나에게 정복해야 하는 거대한 인생의 숙제입니다. 포털, 유튜브, 각종 SNS에 끊임없이 올라오는 새로운 영어 공부 비법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인물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미 19세기에 완벽한 외국어 공부법을 찾아낸 인물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조셉 자코토는 1770년 프랑스 부르고뉴 지방의 디종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계몽주의가 한창이던 시대였기 때문에 중세의 전통적, 권위적인 사상을 부정하고 혁신적이고 인간과 자연에 대해 보다 합리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이죠. 프랑스 혁명이 1789년에 시작되니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어땠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코토의 할아버지는 푸주간을 하고 있었고 자코토의 아버지는 그 가게의 회계 담당이었습니다. 당시 푸주간은 사람들의 중요한 식재료인 고기를 공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곳이었다고 하는군요. 지금으로 따지면 중산층 가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문의 두각을 보였던 자코토는 9살 때는 초등과정을, 14살에는 중등과정을 마치고 바로 수사학 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후 1786년에는 대학에서 법을 공부하고 1789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됩니다. 그때 나이 19살의 일이죠. 1792년에는 공화국의 포병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당시 상황을 비춰봤을 때 아마도 혁명군과 함께 프랑스 혁명에 동참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이후 고향인 디종으로 돌아온 뒤에는 고전문학, 수학, 법학을 가르치는 교사로 활동하게 되죠. 당시 디종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그는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하는데 얼마 뒤 1815년 7월 유명한 워털루 전투 이후에 나폴레옹의 프랑스 제정이 무너지고 루이 18세가 왕위로 복귀하자 나폴레옹을 지지하던 세력에 대해 백색 테러라 불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백색 테러란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지지자들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었고 체포나 추방은 물론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코토는 당시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던 벨기에로 망명을 하게 되고 개인 교습을 하면서 삶을 연명해 가고 있었죠. 당시 네덜란드의 국왕 기욤 1세는 나폴레옹의 프랑스에 영향을 받았던 벨기에로부터 프랑스의 영향을 지우고 네덜란드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망명한 자코토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1818년 지속적인 요청에 못 이긴 척 루뱅 카톨릭 대학에서 불문학 담당 외국인 강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프랑스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당시 프랑스의 고등교육기관인 에콜 폴리테니크의 교장 대리를 역임한 자코토에게 불문학과 강사 자리는 굴욕적인 인사였죠. 그러나 루뱅 카톨릭 대학에서 처음 수업을 시작한 1818년 10월 5일 그곳에서 자코토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 자코토의 평판 때문인지 문화와 학문의 중심지였던 프랑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코토의 수업에는 많은 네덜란드 학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코토가 네덜란드어를 모른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당시 수강 신청을 했었던 학생들 대부분 4분의 3 정도의 학생은 프랑스어를 모르는 학생이었습니다. 길거리에서 전혀 낯선 언어로 길을 물어보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의 기분과 같았을까요? 그래도 불문학 수업은 해야 했고 자코토의 눈에 들어온 것은 당시 프랑스 작가 페넬롱의 텔레마크의 모험, 네덜란드 번역판이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 신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의 모험을 그린 작품으로 당시 도덕과 정치 철학을 가르치는 데 사용된 책이었어요. 자코토는 이 책을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학생들 중 통역사로 활동했던 학생에게 프랑스어를 말하게 하면서 발음을 익히게 했습니다. 그걸 듣고 있던 나머지 학생들은 프랑스어를 듣고 난 뒤 네덜란드 번역본으로 내용을 이해하게 시켰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장의 절반 정도를 한 뒤 나머지 부분은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만큼만 스스로 읽고 말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수업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자코토는 학생들에게 글을 읽고 자신이 생각한 내용에 대해서 프랑스어로 써달라고 요청합니다. 자코토는 교사인 자신의 어떠한 설명도 없이 스스로 책 한 권을 보고서 공부를 한 젊은이들에게 사실은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부탁했지만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는 언어 계통이 달라서 언어적 유사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짧은 시간 동안 완벽한 수준으로 프랑스어를 구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자코토는 수업에서 설명하는 교사가 필수적이지 않다는 가설을 세우게 되고 이후 쓰기, 회화, 수학, 히브리어, 아랍어 등등에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공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을 때 자코토는 이를 보편교육이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신은 스스로 배우고 주위의 모든 것을
교사 없이 판별할 수 있도록 인간의 영혼을 창조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자코토의 교육 방법은 당시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 학습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접근이었는데 자코토의 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적 평등의 원칙. 자코토는 모든 인간이 지적으로 평등하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는 사람들은 어떤 주제든지 스스로 배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주도적 학습. 자코토는 학습자가 스스로 주도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는 자신의 관심사와 필요에 따라 학습 내용과 속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습 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학습의 주제가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따라서 자코토의 교육법에서 학습자의 동기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교사의 역할 변화. 전통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교사는 지식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하지만 자코토는 이를 바보 만들기라고 지칭하기도 합니다. 자코토의 교육법에서 교사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죠. 교육 과정을 설계하고 환경을 구축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뱅에서의 언어 실험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을 알려주고 문장 구조를 알려주는 언어 학습이 아니라 프랑스어 원서와 네덜란드 번역본을 보고 뜻을 유추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든 것은 모든 것에 포함된다. 자코토는 학습자가 한 분야의 지식을 습득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길에서 산을 올라가더라도 그 꼭대기는 같다는 것과 비슷하죠. 개별성과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양 철학과 대비되는 동양적 관점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자코토의 교육 철학은 보편적 교육과 지식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 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지식 개방은 교육을 통해 자율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코토의 교육 철학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고 있죠. 설명자로서의 교사에게 지식을 전달받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고 이것은 보편적 교육의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아는 것이 많지 않은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야와 상관없이 주도적인 학습의 경험을 가진 스승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자코토가 꿈꿔왔던 이상입니다. 자코토가 꿈꿨던 세상에서의 교사는 훗날 프랑스의 작가 자크 랑시에르에 의해 무지한 스승으로 불리게 되죠. 1838년 자코토 사후 그의 교육 방법론과 철학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오늘 우리 사회와 교육의 현장을 생각해 봤을 때 시대를 앞서간 인물이었음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